저는 이 작은 식당을 3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메뉴를 만들고 같은 시간에 불을 끄는 살. 누군가는 지루하다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유일한 평화였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의자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30분. 주방에 불을 끄고 홀의 조명을 하나씩 꺼나갔습니다. 어둠이 식당을 채워갈 때마다 저는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후, 긴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낡은 행주에서 표백제 냄새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동작이었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구석구석을 닦아냈습니다. 문을 잠그려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유리문 너머로 2명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한 명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다른 한 명은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식당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영업 끝났는데 손님이라면 문에 붙은 영업시간을 보고 돌아갈 텐데 그들은 움직일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정장 남자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영업은 끝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장 남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는 말없이 제 뒤편의 식당 내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박성수 사장님 맞으시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름을 아는 손님이야 많지만 이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절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손님도 아닌 낯선 남자들이 폐점 시간에 찾아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니.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용건인지 내일 낮에 다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그 단어만으로도 제 온몸의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다시는 꺼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시간. 정장 남자는 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고 두 남자가 어둠 속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창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남자는 나란히 앉았고 저는 그들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식당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호입니다. 정장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이 근처에서 실종된 강동훈을 아십니까? 강동훈. 3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이제 끝났구나. 모르는 이름입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강민호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제 형입니다. 당시 29살이었고 이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강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식당이었지만요. 맞습니다. 30년 전 이곳은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이곳에 있었습니다. 목격자로서 30년이나 지난 일을 30년이 지났어도 형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가죽 재킷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석입니다. 저도 당시 강동훈 씨와 함께 일했습니다. 이준석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눈빛에는 저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여기 있었다는 걸 우린 압니다. 증거를 잡았다는 거야?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온 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강민호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형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박성수, 지금은 이 식당의 주인, 청소부. 그때 저는 정말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식당을 정리하던 33살의 가난한 청년. 그날 밤 제가 목격한 것은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뭔가 알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이준석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어둠 속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30년 동안 지켜온 침묵을 깨야 하는 순간이 온 걸까요? 하지만 그날의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저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같은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신다면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질문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의 눈빛만 봐도 답은 뻔했습니다. 두 남자가 식당을 나갔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과거.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을 것인가. 하지만 진실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것은 강민호 형제에게 해답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하필 지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3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왜 하필 지금인가?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향해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기록이 담긴 수첩. 펼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제 등에서는 여전히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생생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비 내리는 소리, 남자들의 고함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렸던 비명. 으악!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또 꿈을 꿨어.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악몽.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뜸했던 그 꿈이 어젯밤 두 남자를 만난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더 이상 잠들 수 없을 것 같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강민호와 이준석?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30년 동안 형을 찾아 헤맨 그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 아니야. 그날 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하고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장을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장에서 평소처럼 재료를 샀습니다. 무, 배추, 돼지고기. 장을 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단골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요. 요즘 힘드신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강동훈이 왜 사라졌는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털어놓는다면 강민호는 형의 운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그에게 평화를 줄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을 안겨줄까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주방으로 들어가 익숙한 동작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만 번 반복한 동작. 하지만 오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놓치고 도마에 덜그럭 소리가 났습니다. 진정해, 박성수. 심호흡을 하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손님에게 음식을 내주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지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오후 3시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낯선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계시네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도 강민호처럼 30년 전 일 때문에 온 걸까요? 무슨 일로?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지인이죠. 김동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아. 30년 전 그날 밤 이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강동훈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물. 아니, 어쩌면 핵심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당황하시는군요. 오랜만이니까 그럴 만도 하죠. 김동철이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손이 떨렸지만 저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컵을 들고 나와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손님들 있었죠? 역시 알고 있군. 무슨 말씀인지. 박 사장님, 우리 서로 모르는 척하지 맙시다. 30년 전 그날 밤 우린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당신은 청소부, 나는. 김동철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방문객이었죠. 방문객. 그는 자신의 역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김동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찾아오신 겁니까? 경고하러 왔습니다. 김동철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강민호와 이준석 그 친구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마세요.
그들은 진실의 일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일부라니요? 강동훈의 실종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날 본 것을 함부로 떠벌린다면 김동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협박이야. 30년 동안 입 다물고 잘 살아오셨잖아요. 왜 굳이 지금 와서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어젯밤 강민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협조하면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순진하군요. 김동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공범이니까요. 저는 공범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저 목격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과는 아무 상관이 목격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합니다. 김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 강민호가 다시 올 겁니다. 그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진실은 때로 독이 됩니다. 특히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요. 김동철은 커피값도 내지 않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텅 빈 식당에서 그가 앉았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공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공범일까요? 30년 전 그날 밤 제가 한 선택이 저를 공범으로 만든 걸까요? 저녁 준비를 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민호는 형의 행방을 알고 싶어 합니다. 김동철은 진실이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어느 쪽도 제 편이 아니야. 저녁 손님들이 오고 갔지만 저는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이 올 거야. 30분 후면 강민호와 이준석이 다시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대답을 요구할 것입니다. 결정해야 해. 주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수첩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끝나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시계가 10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왔구나.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강민호와 이준석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부터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어. 그렇다면 정면으로 맞서는 수밖에. 결심하신 것 같군요. 강민호가 마주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진실이 당신이 원하는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으십니까? 강민호와 이준석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강민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진실이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좋아. 각오는 됐군. 그렇다면 들어보시죠. 30년 전 그날 밤 강동훈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의 봉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둠 속 식당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당시 이 자리에 있던 중화요리 식당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주방과 홀을 청소하는 게 제 일이었죠. 강민호와 이준석은 숨죽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밤 11시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미 영업이 끝난 시간이었지만 주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이준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잠깐. 숫자를 들은 강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4명이라니요? 형 혼자 온 게 아니었단 말입니까? 강동훈 씨는 그중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나이 든 남자 1명과 젊은 남자 2명이었습니다. 김동철과 그의 수아들. 하지만 아직 그 이름을 밝힐 순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을 다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일부만 말해야 하나? 김동철의 경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진실은 때로 독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건 아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말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동훈은 내가 알고 있는 걸 경찰에 말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전한다면 강민호는 즉시 경찰 기록을 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직은 안 돼. 그 후에는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저는 몰래 홀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 장면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강동훈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남자가 그 옆에 서 있었고요. 죽었습니까? 형이 죽었단 말입니까? 이준석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들이 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젊은 남자가 강동훈 씨를 들쳐 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이 든 남자는 식당 주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돈뭉치를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돈뭉치? 네. 아마도 입막음용이었을 겁니다. 강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영업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절대 아무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청소부였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고요. 만약 경찰에 신고했다가 저부터 추방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든 남자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만약 제가 입을 연다면 어떻게 될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와 이준석은 제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나이 든 남자가 누구입니까? 이준석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김동철의 이름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하나?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김동철을 고발한다면 그는 분명 저를 공범으로 엮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모른다고 말한다면 강민호와 이준석은 저를 의심할 것입니다. 중간길을 가자. 얼굴은 기억나지만 이름은 몰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청소부였으니까요. 그럼 얼굴을 설명해 주십시오. 60대 초반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목소리가 굵고 카리스마가 있었죠. 정확히 30년 전 김동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도 정보로는
더 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낡은 수첩을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가서 본 것을 적어뒀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첩에는 날짜, 시간, 등장인물의 특징, 차량 번호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가 있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검은색 세단의 번호판을 적어뒀습니다. 강민호가 수첩을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것 진짜입니까? 30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번호판으로 차량 소유주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이미 폐차됐을 것이고 소유주 기록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동철 같은 사람이 그런 허점을 남겨둘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30년이나 지났는데 추적이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강민호가 수첩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이것 빌려가도 되겠습니까? 네. 계획대로야. 저는 일부러 수첩을 건넸습니다. 그들이 차량 번호를 추적하는 동안 저는 다른 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 협조해 주셔서. 강민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조만간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려는 순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그 나이 든 남자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김동철은 제가 강민호에게 뭔가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 30년 전 모델은 아니지만 10년쯤 된 구형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전화번호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을 위해 남겨둔 번호.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해. 휴대폰을 다시 숨기고 저는 식당 정리를 마저 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처럼. 4챕터 전개 마이너스 변수. 이틀이 지났습니다. 강민호와 이준석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 추적이 생각보다 어려운가 봅니다. 아니면 이미 추적에 성공했지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김동철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이틀.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오고 갔고 저는 묵묵히 요리를 했습니다. 오후 4시쯤 식당이 한산해졌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동철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젊은 남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 보디가드처럼 보였습니다. 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김동철이 웃으며 들어왔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프라이빗하게. 협박이야. 뒤에 선 두 남자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여기서 이야기하시죠. 아니요, 주방에서 이야기합시다. 더 조용하니까요.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동철은 이미 주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두 보디가드는 식당 입구를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김동철은 주방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30년 전엔 청소부였는데 이젠 주인이 됐군요. 대단합니다.
무슨 말씀을? 강민호를 만났죠?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그냥 찾아와서 뭘 말했습니까? 김동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첩도 줬다면서요? 30년 된 수첩을. 그 안에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강민호와 이준석을 미행했나? 아니면 그들 주변에 김동철의 사람이 있는 건가? 대답하십시오. 차량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 내 차 번호 말입니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김동철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하셨군요. 그 번호로 뭘 찾겠다는 겁니까? 30년 전 차량을? 저는 그저 제가 아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아는 거? 당신이 아는 게 얼마나 된다고? 김동철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일부만 봤을 뿐입니다. 왜 강동훈이 거기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전혀 모르면서 함부로 입을 놀리면 어떻게 됩니까?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김동철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식당 주인,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당신도 거기 있었죠. 식당 주인이 우리에게 술을 대접했고 당신도 함께 마셨습니다. 기억났습니다. 강동훈이 사라진 일주일 후 식당 주인은 저를 불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김동철과 그의 부하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날 저는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사진만 있으면 당신도 공범입니다. 사건 후 가해자들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증거니까요. 그건 억울합니까?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가난한 불법 체류자 청소부가 정의감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니면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다? 둘 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았고 식당 주인으로부터 입막음용 돈도 받았습니다. 많지 않은 액수였지만 그 돈으로 제 신분을 정리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 식당을 인수할 미천도 마련했습니다. 결국 난 공범이었어.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당신이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도 함께 무너집니다. 김동철이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민호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김동철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특히 경찰에 가려는 생각 같은 건 하지도 마시고요. 만약 간다면 이 사진이 먼저 경찰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30년 전 사건의 공범으로 체포되겠죠. 완벽한 올감이었습니다. 김동철은 웃으며 주방을 나갔고 두 보디가드와 함께 식당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강민호에게 진실을 말하면 김동철이 저를 공범으로 만들 것이고 침묵하면 30년간의 죄책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박 사장님, 저 강민호입니다. 네. 차량 번호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괜찮으십니까? 지금요? 네,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식당 근처 공원은 어떻습니까? 30분 후에. 전화를 끊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김동철의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강민호와 이준석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무슨 단서를 찾으셨습니까?
강민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차량 번호로 당시 소유주를 추적했습니다. 예상대로 명의는 여러 번 바뀌었고 10년 전에 폐차됐습니다. 하지만요. 최초 소유주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김동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방금 전까지 김동철이 제 식당에 있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다고 거짓말해야 할까요? 박 사장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그리고 1시간 전에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뭐라고요? 이준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사장님을 찾아왔다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는 김동철이 보여준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전 사건 이후 침묵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도 고백했습니다. 공범이라는 겁니까? 사장님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목격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가난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강민호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동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왜 강동훈 씨를? 모릅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조만간 알아낼 겁니다. 그리고 강민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을 찾아낼 겁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 순간 나무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어. 조심하십시오.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김동철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강민호와 이준석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이미 기척은 사라졌습니다. 사장님도 조심하십시오. 이제 김동철은 사장님을 위험 요소로 판단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공원을 나와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어. 30년 동안 충분히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진실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오래 숨겨뒀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군, 성수야. 도움이 필요해. 알고 있었어. 언젠가는 이 전화가 올 줄. 30년 전 그날 밤에 또 다른 목격자. 저와는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 이제 그를 만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식당을 닫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 외곽의 낡은 창고.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 아니 유일하게 그날 밤의 진실을 공유하는 사람. 최 형사였습니다. 당시 그는 신입 형사였고 강동훈 실종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됐고 그는 좌천당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백발이 된 최 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수야, 형사님,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30년 만에 연락하더니 사건이 다시 터진 거야? 네.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강민호와 이준석의 방문, 김동철의 협박, 그리고 차량 번호 추적까지. 김동철. 그 이름 들으니 치가 떨리는군. 최 형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을 덮으라고 압력 넣은 게 바로 그 인간이었어. 당시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요? 나도 은퇴했고
잃을 것도 없어. 30년 전 못한 일을 이제라도 해볼까 해. 최 형사가 낡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모은 자료야. 공식 기록에는 없는 것들. 파일을 펼쳐보니 강동훈 실종 사건과 관련된 각종 메모, 사진, 증언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강동훈은 단순한 건설 노동자가 아니었어. 무슨 뜻입니까? 그는 김동철의 불법 건설 사업을 내부에서 감시하던 사람이었지. 검찰의 비공식 협조자였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그날 밤은 김동철이 강동훈의 정체를 알아낸 거야. 그래서 회유하려 했지만 강동훈이 거부했고 결국 최 형사가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틀 후 한강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어.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지. 하지만 나는 확신했어. 그게 강동훈이라고. 사진 속 시신은 끔찍했습니다. DNA 검사는? 당시에는 DNA 검사가 보편화되지 않았어. 지문도 확인 불가능했고 결국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됐지. 그럼 강민호 씨에게 아직은 아니야. 최 형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30년 전 시신의 DNA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떻게요? 당시 검시 기록을 찾아봐야 해. 혹시 조직 샘플이라도 보관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DNA 검사를 할 수 있어.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습니까? 김동철을 자극하지 마. 그 인간은 위험해. 나도 30년 전에 경고를 받았거든.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하지만 이미 알아. 너는 이미 선을 넘었어. 그래서 내가 나선 거야. 최 형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줘. 옛날 인맥을 동원해서 자료를 찾아볼게. 그동안 너는 평소처럼 행동해. 김동철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창고를 나서는데 최 형사가 불렀습니다. 성수야. 네. 30년 전 내가 신고했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이번엔 제대로 끝내자. 네, 형사님. 식당으로 돌아오니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식당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강동훈이 이미 죽었다면 강민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형을 찾아 헤맨 그에게 형은 이미 오래전에 살해당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점심시간 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가 김동철에 대해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는 30년 전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자재 사용,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고발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증인들이 번복하거나 증거가 사라지거나 권력이 있었다는 거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시 김동철과 함께 일했던 사람 중 한 명을 찾았습니다. 누굽니까?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8시 사장님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어디서 만납니까? 폐공장입니다.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 김동철이 심어놓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저녁 영업을 일찍 마치고 문자로 받은 주소로 향했습니다. 시 외곽의 폐공장.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강민호와 이준석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증인은요? 곧 올 겁니다. 10분쯤 기다리자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60대 중반쯤 돼 보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앉으시죠. 강민호가 의자를 권했지만 남자는 서 있었습니다. 빨리 합시다.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30년 전 강동훈과 함께 일하셨죠? 네. 같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강동훈은 김동철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증거도 모았고요. 하지만요? 김동철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강동훈을 불러냈습니다. 어디로요? 중화요리 식당으로. 제 식당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회유하려 했죠. 돈을 주겠다고, 좋은 자리를 주겠다고. 하지만 강동훈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동철이 화를 냈고 부하 중 한 명이 강동훈을 때렸습니다. 한 대만. 하지만 강동훈은 쓰러졌고, 그리고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그 후에는요? 김동철이 부하들에게 시켰습니다. 강동훈을 차에 싣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두려웠어요. 그 후 강동훈을 다시 봤습니까? 아니요. 소식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준석이 주먹을 쥐며 물었습니다. 김동철이 형을 죽인 겁니까?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 김동철이 현장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경고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강동훈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라고. 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에. 그럴 수 없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가족이 있습니다. 김동철은 아직도 힘이 있어요. 제가 나서면 당신 때문에 내 형이. 이준석이 남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민호가 막았습니다. 진정해. 하지만 이 사람도 피해자야. 남자는 재빨리 공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세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겁쟁이였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저 사람도 최 형사님도 모두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최 형사요? 강민호가 반응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최 형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 이야기도. 그럼 형이 죽었다는 겁니까? 강민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봐야. 30년입니다.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형을 찾았습니다. 혹시 살아있을까봐, 혹시 돌아올까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었다고요? 30년 전에? 미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신고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강민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입니다. 김동철을 법정에 세우는 것. 하지만 증거가 찾을 겁니다. 반드시. 강민호의 눈빛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가봅시다. 밖으로 나가니 검은색 세단 세 대가 공장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김동철이 내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김동철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뒤에서 보디가드 6명이 따라왔습니다. 몰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당신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강민호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호 씨였죠? 강동훈의 동생. 오랜 세월 형을 찾아 헤맸다던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형을 죽인 게 당신입니까? 죽이다니요?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증거는 찾을 겁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요. 글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김동철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 사장님, 제 경고를 무시하셨군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습니다. 용감하시네요. 하지만 용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김동철이 손짓하자 보디가드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경고만 하겠습니다. 김동철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과거를 파헤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후회하게 될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만약 경찰에 간다면 박 사장님은 공범으로 체포될 것이고 강민호 씨는 허위 고소로 역고소당할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김동철과 보디가드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차들이 떠나고 우리 셋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저 인간의 협박에 굴복하지 맙시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동철은 30년 동안 쌓아올린 권력과 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사흘 후 최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수야, 나쁜 소식이야. 무슨 일입니까? 30년 전 시신의 검시 기록을 찾았는데 조직 샘플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당시 규정상 무연고 시신은 샘플을 보관하지 않았거든. 그럼 DNA 검사는 불가능해. 강동훈이 그 시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첫 번째 벽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당시 목격자들을 더 찾아봐야 해. 하지만 30년이나 지났잖아. 대부분 연락이 끊겼거나 이민을 갔거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DNA 검사는 불가능하답니다. 강민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격자를 더 찾거나 김동철의 다른 범죄 증거를 찾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제가 위로했지만 저 자신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식당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의 사람들, 감시당하고 있어. 집에 도착해서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어.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 보건소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위생 점검입니다. 지금요? 예고도 없이? 익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주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규정보다 높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가 있습니다. 조리기구 보관 상태가 불량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주일 영업 정지입니다. 영업 정지. 30년 식당을 운영하며 처음 받는 처분이었습니다. 김동철이야. 분명 그가 뒤에서 조종한 일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떠난 후 전화가 왔습니다. 김동철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영업 정지 통보 받으셨죠? 당신 짓이군요. 아니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익명 신고에 따른 정당한 조치죠. 비겁하다고요? 저는 그저 법을 이용할 뿐입니다. 사장님이 법을 무시하고 과거를 파헤치려는 것보다는 훨씬 정당하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강민호와의 연락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사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후 영업 정지도 해제되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다음은 세무조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은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시킬 수도 있겠죠. 방법은 많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거야. 강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저희도 당했습니다. 뭐가요? 회사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혐의? 날조입니다. 김동철의 사람이 자기가 맞았다고 신고한 겁니다. 체계적이야. 김동철은 우리 셋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러다가 다 무너지겠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최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김동철이 우리를 법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알아. 나도 연락받았어. 옛날에 내가 관여했던 사건들을 다시 조사한다는군. 직권남용 혐의로. 어떻게 이럴 수가. 김동철은 30년 동안 권력을 쌓아왔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맞서기엔 너무 강해. 그럼 포기하란 말입니까? 아니. 하지만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무슨 방법이요? 김동철의 현재 범죄를 잡는 거야. 30년 전 일은 증거가 없지만 현재 그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 행위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어떻게요? 며칠만 시간을 줘. 옛날 동료들을 만나서 상의해 볼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식당은 영업 정지당했고 강민호의 회사는 세무 문제로 휘청거렸습니다. 이준석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 형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동철의 승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은 식당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민호와 이준석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두 사람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사장님 결정했습니다. 무엇을요? 그만두겠습니다. 뭐라고요?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김동철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원수를 형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강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은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형 때문에 파산하고 감옥 가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시는 겁니까? 네. 30년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주려고요. 형의 영혼도 편히 쉬게 하고 저도 이제 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준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장님까지 이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김동철이 연락하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사장님을 위한 길입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났어. 강민호도 이준석도 심지어 최 형사도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뿐입니다. 계속할 수 있을까요? 홀로 김동철과 맞설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동철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현명한 선택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강민호가 손을 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사장님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싸울 것인가. 대답해 주십시오. 김동철의 목소리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제 대답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쳤군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했어야 했던 선택을 지금이라도 하는 겁니다.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가로 가서 말했습니다. 30년 전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싶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강동훈 실종 사건입니다. 담당 형사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30년 전 종결된 사건인데요. 종결이 아니라 은폐됐습니다. 저는 목격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본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김동철의 이름도 식당에서의 일도 그 후 받은 돈도 모두 고백했습니다. 제가 공범이라면 처벌받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형사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수첩이 있었는데 강민호 씨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최 형사님이 개인적으로 모은 자료도 있습니다. 최 형사, 최진우 형사님 말씀이십니까? 네, 아십니까? 전설입니다. 정의로운 형사로 유명했죠. 하지만 어느 사건 이후 좌천당했다는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건을 재수사하겠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30년간의 비밀을 모두 적어 내려갔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의 보디가드 2명. 사장님, 우리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거절합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강제로 차에 태워졌습니다.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고급 주택가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됐고 곧 김동철이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님, 경찰서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용감하십니다. 하지만 어리석기도 하고요. 김동철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진술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증거도 없고 목격자들도 다 입을 다물었는데 진실은 밝혀집니다. 진실? 김동철이 비웃었습니다. 진실은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겁니다. 박 사장님, 당신은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누가 봐도 당신은 공범입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김동철이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서 진술을 번복하십시오. 기억이 흐릿해서 잘못 진술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김동철이 손짓하자 보디가드 2명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을 협박범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저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30년 동안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던 사람의 말을요? 완벽한 역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의 소유주와도 이야기했습니다.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어요. 그럴 권리가. 돈을 줬습니다. 충분한 보상금을. 건물주는 기꺼이 받아들였고요.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거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사는 아파트의 대출은행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곧 대출금 상환 독촉이 들어갈 겁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 모두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저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김동철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제가 다 빼앗을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하시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하겠습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집을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뒀던 통장, 도장,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거야.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형사였습니다. 성수야, 경찰에 진술했다면서? 네. 용기 내줘서 고맙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나도 진술하기로 했어. 30년 전 사건의 모든 것을. 그리고 최 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은 김동철의 현재 범죄 증거도 함께 제출할 거야. 현재 범죄요? 지난 일주일간 김동철을 미행했어.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어. 뇌물수수 현장을.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녹음과 사진이 있어. 이거면 김동철을 잡을 수 있어. 형사님, 혼자 싸우게 해서 미안했다. 이제는 함께 싸우자.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호와 이준석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사장님, 저희도 진술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셨다고. 사장님의 용기를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형을 찾겠다고 30년을 버텼으면서 정작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다니. 형이 실망했을 겁니다. 저희도 경찰에 진술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준석도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동철의 보복이. 감수하겠습니다. 셋이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최 형사의 자료, 목격자 진술, 그리고 최근의 뇌물수수 증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김동철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이틀 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형 건설업자 김동철,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 30년 전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도 수사 중. 식당에서 뉴스를 보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형사였습니다. 박 사장님, 김동철을 체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을요? 30년 전 사건과 관련된 문서와 사진들입니다. 김동철이 보험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동훈 씨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까? 네. 그리고 유골 매장 위치에 대한 지도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형님의 유골을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후 강동훈의 유골이 발견됐고 DNA 검사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김동철은 살인, 시신유기, 뇌물수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우리는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김동철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증인, 30년 전 그날 밤 목격한 것을 진술해 주십시오. 검사의 질문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의 모든 것을, 두려움도 죄책감도 모두 담아서.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고 결국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 김동철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강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의 정의였습니다. 판결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고 손님들도 돌아왔습니다. 영업 정지 같은 보복도 없었습니다.
김동철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강동훈의 일주기 추도식. 유골이 발견되고 장례를 치른 지 1년이 됐습니다. 강민호의 초대로 저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오셨군요. 늦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딱 맞춰 오셨습니다. 묘 앞에는 최 형사와 이준석도 와 있었습니다. 형님, 인사드립니다. 강민호가 묘 앞에 절을 하고 우리도 따라 절을 했습니다. 형, 오래 걸렸습니다. 30년이나. 하지만 결국 찾았습니다. 그리고 형을 죽인 사람도 처벌받았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묵념 후 우리는 잠시 담소를 나눴습니다. 박 사장님, 그동안 괜찮으셨습니까? 네, 식당도 정상화됐고 빼앗겼던 것들도 다시 찾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최 형사님은요? 복직했습니다. 명예도 회복됐고요. 최 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건 덕분에 오히려 인정받았어. 30년간 포기하지 않은 형사라고. 저도 폭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이준석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강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이 용기 내지 않았다면 형은 영영 찾지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했어야 할 일을 30년 늦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30년 전의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추도식을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반복한 일상.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녁 무렵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사장님이시죠? 네, 그런데 신문에서 봤습니다. 30년 전 사건을 밝혀내신 분이시라고. 아, 네.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용기 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씀 멋지십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익숙한 동작.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음식을 내주고 손님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일상. 30년 만에 되찾은 진짜 평화였습니다. 밤 10시 30분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주방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려는데 문득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불을 끄고 청소하던 중 들어온 4명의 남자. 그날 밤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날의 선택을 비록 30년이 걸렸지만 바로잡았습니다. 마지막 불을 끄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동훈 씨, 편히 쉬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30년 동안 침묵했던 저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괜찮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저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두 남자의 방문. 그것은 저에게 두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해방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를 마주할 용기, 진실을 말할 용기, 그리고 용서받을 용기.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끝.